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같은 삶 때문에 힘들어했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중국 소설인 허삼관 매혈기를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입니다. 중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혈액형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 허삼관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다른 혈액형을 가졌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고통받습니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우연히 봤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화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1980년대 초반 봄, 우리 마을에 벚꽃이 만발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28살의 젊은 농부로 갓 25 된 아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토록 험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자 운명 같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읍내에서 열린 단오제 행사에 참석했었죠.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더워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부채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그녀의 모습에 저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보조개가 깊게 패인 웃음, 그리고 밝고 활기찬 목소리.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부채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날 저녁 내내 우리는 단오제 행사장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면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성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부모님들의 승낙을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빠른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가장 옳은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은 경기도 시골의 작은 농촌이었어요. 봄이면 논두렁에 민들레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가을엔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마을을 포근히 덮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도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곧 만나겠어. 어떤 모습일까?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 너처럼 예쁘고 활발할 것 같아.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방을 아기 용품으로 채우고 이름도 여러 개 골라두었죠. 부모님들도 첫 손주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내의 건강을 챙기셨어요. 아가, 된장국 끓여왔어. 먹어봐라. 어머니가 아내에게 국그릇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항상 저희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아내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도 좋았고 저 역시 행복한 남편이자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해 가을 드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읍내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죠.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가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기가 빨리 만나고 싶어 하나 봐. 아내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부터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예쁜 아들을 낳아줘서. 제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원을 준비하던 중 한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O형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A형이고 아내는 B형인데 어떻게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기 간호사님, 혹시 실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 부부는 A형과 B형인데요. 간호사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분명히 O형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서류에 적힌 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수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의사 선생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나중에 오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의 애매한 대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변하셨고 아무 말씀도 없이 병실을 나가셨어요. 그때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간호사의 애매한 대답과 아이의 혈액형에 대한 의문은 우리 가족 사이에 불편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다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내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시지 않았고 손주를 안아주시는 일도 없었죠.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건 말이 안 돼요. A형과 B형 사이에서 어떻게 O형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되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달래듯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진한데 누군가에게 속은 게 분명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의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믿었고 아내의 순수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 혈액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내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야, 너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 실수할 리가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셔서 더 서운해 하셨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저 사이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볼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고. 아내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멀리 떨어진 큰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검사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손주에 대한 애정도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아내와 아들을 제외시키려 하셨죠. 어머니, 왜 며느리와 손주는 왜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손주인지도 확실하지 않는 얘를 왜 불러? 어디서 굴렀는지 모르는 며느리는 왜 부르겠냐고. 어머니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때 밝고 활발했던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매일 밤 아내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고 저는 그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께 뭔가 잘못한 걸까? 아내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아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밝게 뛰어노는 법이 없었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할머니가 오실 때면 자기 방에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들, 할머니 오셨어. 인사드리러 가자. 제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죠. 저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부모님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년 후 겨울에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심각한 폐렴에 걸린 것입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저희 부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들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빨리 병원에 가보자. 한밤중이었지만 우리는 서둘러 아들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입원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날부터 저희는 병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아들 곁을 지켰고 저는 일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병문 안조차 오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손주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할머니가 아니야. 너가 알아서 하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얘야, 우리 손주는 좀 어떠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내가 절에 가서 받아왔다. 우리 손주 빨리 나았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아내도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머물다 가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아들을 손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퇴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들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며 진료실로 저를 불렀죠.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곧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저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차트를 확인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 O형으로 나와 있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각 A형과 B형인데 아이가 O형이라고 해서요. 의사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도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ABO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유전자는 A, BO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우리는 총 2개의 유전자의 조합으로 어떤 혈액형인지 알 수 있게 되죠. A형과 B형은 O형에 비해 강해요. 즉, O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A나 B 유전자가 있으면 그 혈액형이 나타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잠시 제 반응을 살피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AO 조합은 A형, BO 조합은 B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AO나 BO 조합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 경우 아이가 부모님 각각에게서 O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O 조합이 되어 O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거네요. 의사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문제로 많이 걱정되셨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친자 확인 검사라는 것이 도입되었어요. 이 검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전적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네,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검사 절차와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서요. 여보, 우리 이 검사 받아볼까? 이걸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할 것 같네.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구강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이 전부예요. 결과는 2주 정도 후에 나올 겁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차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조금 무서워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재치 있는 농담에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용감하게 잘 해냈네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는 진실만을 원하는 거잖아.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어머니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잠시 한강 공원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고
저와 아내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변함없는 가족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내고 우리 아들의 어머니야.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순 없어.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검사 받은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검사를 받았다고? 뭐, 받고 싶으면 받아봐라. 하지만 난 이미 다 알고 있다.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태도는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아들을 차갑게 대하셨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들을 배제하려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은 초조한 마음으로 2주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함께 가자는 제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부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검사 결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아드님은 분명 두 분의 친자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혈액형이 O형인 것도 두 분 모두 O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부부는 어떻게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할지 의논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분명 저희의 친자입니다. 여기 병원에서 발급한 결과지가 있어요. 어머니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종이 하나로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조작한 건 아니고? 그 순간 때마침 거실에서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내 주요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높은 정확도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듣던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 검사 결과란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받은 게 바로 그 검사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모두 O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O형이 된 거랍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손주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아내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오해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할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자주 놀아요. 어머니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앞으로 잘해줄게.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사랑을 듬뿍 주셨고 아내에게도 다정하게 대하셨죠. 세아가, 이번 주말에 우리 시장 가서 장 좀 보자.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어머니가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같이 가요.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달려가 안겼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아들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맛있는 송편을 만들어줄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화합해 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불쑥 고개를 들기도 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작은 오해도 바로 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어머니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런 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사실의 중요성도 새삼 실감했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과학적 검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고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것, 부모님과 더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한 것 등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내가 O형이라고 착각해서 할머니가 날 싫어하셨다면서?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너를 제일 좋아하시잖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가 정말 바보 같았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우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어머니는 이제 아내를 친딸처럼 아끼셨고 아내 역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내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과일 사갈게.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된 것만 봐도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가족을 지켜보기만 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족 간의 소통을 이끄셨죠. 얘들아, 이번 여름 휴가는 다 같이 제주도 갈까? 이 할애비가 손주랑 바다에서 놀고 싶구나. 아버지의 제안에 우리 모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겪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 그때의 고생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졌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면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곤 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는 정말 무서운 거야. 하지만 그만큼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의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되었죠. 아들도 이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할머니가 나를 미워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네 엄마와 나는 너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할머니도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되셨잖니. 아빠 말 들으니까 가족 간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아들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아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주를 가장 아끼시는 할머니십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못난 짓 했던 거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의 아픔이 무색해집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카락에 하얀 섬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자.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소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혈액형 오해로 시작된 고부 갈등을 극복하고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의 힘, 이것들이 있다면 어떤 오해와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소통하세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